직접 확인한다.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기침이 심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메토트렉사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런 증상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환자가 오면 약 때문에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복용한 약 중에서 맞지 않았던 약이 있는지, 또 가족 중에 약의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를 질문해서 약력부에 기록합니다. 약국을 나선 가즈에 씨. 그녀는 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래서 가즈에 씨는 복약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닌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복용한 약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이 수첩을 확인한 후 약을 처방하고 조제한다. 이 복약 수첩에 의지하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복용하는 약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약의 병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빈틈없이 파악해 줍니다. 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든든해요. 올해 74살의 박상진 씨는 20년 전 약물 부작용을 경험했다. 감기약을 먹은 뒤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찾아와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때 감기 몸살 같은 그 증상이 있어갖고 감기 몸살약을 먹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다 먹었는데 그 한 번 저녁 먹고 나가고서는 그걸 먹고서 한 3, 40분이 있었는데 딜이 숨이 가쁘고 쉴 수가 없었어요, 숨을.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갖고서 나 죽겠다고 이제 하니까 숨이 막혀갖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발작의 원인은 바로 감기약 속에 들어있던 아스피린 성분 때문이었다. 그분은 아스피린, 진통소염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분이에요. 오시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은 피부에 여기저기 이제 발진과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진통소염제 고형약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천식이 생겼는데 이 천식이 그런 약물 때문에 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셨죠. 그래서 본인이 하여튼 감기약이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진통소염제 먹으면 천식 발작 경험한 것을 한 5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의 천식 발작 이후 아스피린 부작용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상진 씨. 그래서 그는 요즘 병원을 찾을 때마다 자신이 아스피린의 약물 부작용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고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든지 의사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알았다고 하고 그거 아마 핑계 비켜서 약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비인후과를 간다던가 뭐 그런 딴 병원을 가더라도 안과를 가더라도 온몸에 내가 쇼크를 경험했다든지 온몸에 발진을 심하게 도는 경험했다든지 우리가 뭐 천식을 경험했다든지 막 이런 아주 생명에 위중한 그런 부작용 경험한 약은 이름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내가 무슨 약에 어떤 경험을 했다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처방을 할 때 또는 진료 받을 때 꼭 이야기를 해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부 사우스다코타주. 가정의학 전문의인 스트랜드 박사. 지난 30년 동안 개원의로 활동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근 전 세계를 돌며 많은 사람들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을 겪는 이유는 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의사가 준 약이고 정부기관이 승인한 약이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약물 치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트랜드 박사는 약에 무조건 의존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약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당뇨병 초기의 환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건강한 식단을 먹는 것이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포장되지 않은 곡물, 좋은 지방을 먹고 나쁜 지방을 감소시키며 운동을 하는 실험이었어요. 이들 중 3분의 1이 12주 동안 완전히 당뇨병 증세가 치료됐습니다. 3분의 1은 상태가 상당히 호전됐고요. 그는 꼭 약을 먹어야 할 경우 반드시 복약 수첩에 기록할 것을 권한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작은 크기의 카드를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복용하는 약물의 목록, 또 언제부터 복용했고 누가 처방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랜드 박사는 약을 먹기 전 약의 부작용 등이 적힌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볼 것. 복용 이후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먼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약을 먹는다면 이 약의 부작용이 뭔지 알고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몸을 제가 아니까요.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약 때문에 잘못된 건지 물어볼 겁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나 사망률이 반으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약물의 홍수 시대. 미국의 스트랜드 박사는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해서 다음 5가지를 꼭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물의 부작용과 기타 영향에 대해서 의사 혹은 약사와 꼭 상담하라. 둘째, 약을 먹기 전에 복용법과 사전 경고, 잠재적인 약물 부작용이 적혀 있는 복약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라. 셋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성분이 불확실한 약품과 조제약은 과감히 폐기하라. 넷째, 애초에 약 복용을 피하도록 생활 방식을 바꿔라. 다섯째, 약 복용 이후 이상 반응이 왔을 때는 1차적으로 약의 부작용을 의심하라. 약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의 두 얼굴 중 어느 쪽을 마주하고 있습니까?